전통문화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전하는 전통방통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뵙지 못하여 너무 아쉬웠는데요. 네, 이렇게 11월 첫째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5월 개설하여 교내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 문화재 관련 기관 및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제작 시스템을 갖춘 스튜디오와 전문 장비로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 2주 전까지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사용 목적에 부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지역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9월 교육연구 산업기술 성과 전시와 홍보를 위하여 2021 국제문화재 산업전에 참가하였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문화재, 박물관 전문 전시로 문화재 분야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스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원 화성 야간 군사훈련 실감형 콘텐츠와 공주 정지산 고건축 증강현실 프로그램도 소개하였습니다. 수원화성 야간 군사훈련 콘텐츠는 1795년 정조가 수원화성으로 행차하여 치른 행사를 기록한 화성 원행 도병의 병풍 내용 중 군사훈련인 굴례를 묘사한 서장대야조도와 낙남원에서 매화포를 관람할 수 있는 득중정 어사도를 구현한 VR 콘텐츠입니다. 정지산 고건축 증강현실은 백제의 제2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주 정지산 유적에 대한 고증, 복원 자료를 바탕으로 야외 AR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지산 유적 현장에서 실감나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수원화성 콘텐츠는 정조의 야간 군사훈련 등의 행사들을 AR, VR 콘텐츠로 제작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앞으로 인터랙티브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소는 문화유산에 특화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유산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실감 콘텐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체린 대사님, 혹시 10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구실 안전의 날인데요. 연구실 안전을 위해 새로 설치된 연구실 안전팀에서 안전 문화를 형성하고 안전 수칙과 관리 방안 등을 교육 논의하기 위해 시행된 행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된 안전문화 캠페인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의 전통미술공예학과 강다현 학생이 선정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안전사고 사례 제시, 안전홍보자료 전시, 안전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은 안전이 아닐까 합니다. 연구실뿐만 아니라 곳곳의 안전수칙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제2회 문화재 수리 기능인 미래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통문화교육원의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 과정은 문화재 수리 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장인을 개건 교수로 위촉하여 1년간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미래전에서는 이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제작한 작품 중 우수작 70점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숨결을 잇는 위대한 여정, 문화재 수리라는 주제로 1부 전통공예, 2부 전통회화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정교한 비레미와 섬세한 짜임 기법 등 전통공예의 멋스러움을 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종료되었지만 전시의 누리집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온라인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 대사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네트워킹 캠퍼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트워킹 캠퍼스는 지역, 온 오프라인, 국내외 경계를 허물고 교육적인 수요를 찾아서 즉 캠퍼스 다원화를 추구하는 전략인데요.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서울시 명동과 강동구에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 전통문화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29일 새롭게 저희 대학과 세종특별자치시 LH 세종특별본부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에 특수대학원 및 전통문화교육원 세종학습관 등 세종 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전통문화 정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국내외로 전통문화 분야를 교육, 연구하고 계승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는 대사님, 이번 연도는 유독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었는데요.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 가을 마중전을 개최하였다고요? 네, 올해로 개소한 지 9회를 맞이하는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 그동안 개발한 상품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윈도우 전시 또한 갤러리 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전통방통 단신뉴스입니다. 비대면 교육의 차이 개선을 위하여 2021학년도 2학기 긴급교육 재원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원 및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임차하고 긴급 온라인 수업 운영 소모품 및 실기 수업 용품 등을 지원하였는데요. 이번 긴급교육 지원 이후에도 다양한 방면의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여 더 풍성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뉴스입니다. 농협부여군 지부에서 지난 19일 재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 장려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로 거듭날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에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관기념 기증품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은 개교 20주년을 맞아 수장구의 기증품을 소개하고 소장 유물을 전시하여 학생 및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22년 1월 15일부터 학생 식당이 직영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식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직영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식당과 그 외 여러 식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만반을 기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교내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감과 혼란이 많았던 9월을 지나 10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들도 교수님들도 모두 많은 고충을 가지고 계시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비대면 교육 지원과 방역 소독, 학사 운영안 방안 검토, 학습권 보장 등 비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안정화된 대면 교육 운영을 위하여 대학 본부에서도 많이 노력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모두가 안전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11월 뉴스로 12월 첫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